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호 변호사입니다. 더 파블릭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신뢰가지 않는 후보를 물어봤더니 이재명이 무려 49.9%, 김문수가 25%, 이준석이 20%를 차지했습니다. 신뢰가지 않는 후보에서 이재명이 50%를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9.9%니까요. 그러니까 김문수의 2배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가운데 가장 신뢰가 가지 않는 후보를 물은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0%에 달하는 응답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9.9%니까 펜앤마이크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공개한 데 따르면 가장 신뢰가 가지 않는 후보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가 무려 49.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5.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이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07명, 21일부터 22일. 자, 그런데 49.9%가 이재명을 가장 신뢰 가지 않는 후보라고 답했습니다. 제프로는 말이죠. 서울은 이재명에 대해서 51.6%가, 경기 인천은 43.9%가, 대전, 세종, 충남은 49.0%가, 광주, 전남, 북에서도 무려 35%가, 대구, 경북에서는 62.8%가,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62%가, 강원, 제주에서도 53.3%가 이재명은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무려 광주, 전남, 북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후보라는 답이 35%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무려 51.6%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다면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지금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말이죠. 지금 투표를 할 때 얘기고 지금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의 얘기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적극적으로 김문수 지지를 하면서도 사회 보수들이 지금 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많이 전화를 끌어버린 사람들이 사실 사회 보수적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붙었을 때도 말이죠. 그때 이준석이는 방송에 나와서 최소한 7%를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그때 10% 정도가 앞서가고 있다고 말하는 등 상당히 앞선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0.73%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세를 보여줄 뿐 그것이 정확한 그런 수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가 5차 범위 내로 따라잡은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재명을 믿을 수 없다는,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0%에 이르니 이재명은 사실은 말이죠. 당선되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신뢰도를 물었을 때 이재명 후보는 42.7%가 신뢰한다. 김문수 후보가 39.0%로 두 후보가 5차 범위 내 경합이었습니다. 신뢰도에서는 이재명이 42.7, 김문수가 39.0 경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이재명이 김문수보다 무려 2배나 많았다는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신뢰도와 비신뢰도가 지금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서효환 여론조사 공정 주식회사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비신뢰도가 지지도보다 높았고 비신뢰도가 지지도보다 훨씬 높죠. 김문수 후보는 반대로 지지도보다 비신뢰도가 낮았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비신뢰도는 20대와 7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을 특히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데는 20대와 70대에서 이재명에 대한 비신뢰도가 높다는 겁니다. 해당 조사는 ARS 전화조사로 지금 우선 RDD 100%로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이가 김문수보다 지금까지 나온 조사에 의하면 여론조사상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신뢰도가 지금 이재명이가 김문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비신뢰도입니다. 비신뢰도에서 이재명은 49.9%, 그리고 김문수는 25%를 기록함으로써 김문수보다 무려 이재명이가 2배나 비신뢰도가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비신뢰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커피 원가 120원 논란,
그리고 지금 거북섬 안에 웨이브파크 논란, 그리고 또 지금 또 호텔 경제학 논란 등등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이런 것이 터져 나오면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는 이런 이재명은 믿을 수 없는 후보다, 거짓말하는 후보다, 사칭하는 후보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문수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얘기는 자신의 정책적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재명 같은 사람에게 대통령을 맡길 수 있는가, 그리고 이재명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문제들, 그리고 또 여배우의 문제들, 그리고 또 지금 대장동과의 문제들, 지금 받고 있는 여러 재판과의 문제들, 법카의 문제들 등등등등을 계속해서 김문수는 지적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김문수를 알면서 까까미, 까도 미담, 파파미, 파도 미담이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문수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가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더 낮아가는, 다시 말해서 비신뢰도가 또 높아가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선거 때까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전 선거 날 5월 29일과 30일이 되면 이재명은 김문수에게 역전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비신뢰도가 49.9%인데 50%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재명을 뽑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생각해 본다면 이재명은 50%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과반수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반수를 잠깐 넘었던 그런 요소도 있지만 지금은 뚝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40 많이 나와 6% 정도, 7% 정도 나오고 그보다 더 떨어지는 지금 여론조사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은 지금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물론 이준석과의 단일화가 하나의 지금 또 걸려 있고 그리고 또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또 요동칠 수 있겠지만 단일화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지금 국민에 의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지금 이준석이 표가 나오는 TK와 PK에서 이준석 표가 반으로 뚝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준석의 지금 지지세는 역선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이준석은 2, 3%로 떨어지고 그리고 김문수가 이준석의 표를 그대로 흡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에게서 탈락하는 표를 흡수해서 근소하게나마 지금 김문수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이긴다면 2% 정도로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긴다면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이 이길 가능성은 줄어들고 김문수가 이길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추세를 본다면 그리고 돌아가는 형세를 본다면 단일화는 좀 어렵다고 보이지는 단일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국민에 의한 단일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사실은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것이 유용한 발언을 통해서도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문수의 진심이 통하고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 김문수의 어떤 삶 그 자체가 그야말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수도사다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때문에 종교인들도 지금 불교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김문수한테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문수를 뽑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문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뭐 어쩌기 내란이 어떻고 해서 주저했을 사람들도 김문수는 다르다. 이재명과 김문수를 비교해봐라. 어디다 김문수한테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느냐. 김문수가 산 자체가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무슨 김문수가 내란을 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내란이 그 어떤 선동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소년공인이 뭐 민주화니 어쩌고 이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김문수 앞에 가서는 뚝뚝 떨어지는 화살처럼 말이죠. 김문수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비신뢰도가 떨어지질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49.9%. 이재명에 대한 비신뢰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비신뢰도는 이재명을 뽑지 않습니다. 이 비신뢰도는 지금 김문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선택으로 그리고 또 아직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표를 받고 있는 이준석을 향한 표도 모두가 김문수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문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준석이가 받고 있는 표가 역선택일 표일 가능성이 많고 이준석 역시 신뢰를 못 받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고 다음에 이재명을 갖다가 비신뢰하는 표는 결국은 이 표가 반드시 김문수밖에
김문수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김문수의 약진은 결국은 시작이 됐고요. 이준석의 추락은 그리고 이재명의 추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재명의 추락은 곧 김문수의 비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 비신뢰도는 결국은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의견에 많이 주시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도 많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댓글을 달기 어려우면 222번이라도 많이 달아주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